문재인 정부 출신이 이 야권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있죠. 이 청와대 인사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수현 대통령 소통수석 모시고 이 현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저희 보도인데, 자, 지금 이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썼다는 뭐 편지와 선물 이런 게 있었다는데, 이거 진짜 대통령이 보낸 겁니까? 아,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인가요?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야당에서도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의 관계를 지적하신 분이 계시던데, 네. 2017년 12월 30일,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사면되신 분이 165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인사와 혹시 친분이 있는 청와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글쎄 그건 아직 뭐 네.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어떤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편지도 위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맥을 과시하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뭐 선물 하나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건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는 특별 사면과 관련하는 문제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제 미 점령군 얘기를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은 왜 이 지사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걸 좀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대통령은 지금 이 코로나19 지금 4차 대유행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밤잠을 잘 수도 주무실 수도 없고 속이 아마 새카맣게 탈 텐데 네. 지금 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방역을 잘 해야 되죠. 대통령은 오늘도 수보회에서 2번이나 아침 회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치 계절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에 휩쓸지 말고 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방역과 민생 등 현안 이런 문제를 잘 챙겨나가는 데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런 선거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네.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사실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둘 다 문재인 정부 출신의 이제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데 그런데 청와대가 윤 전 총장이 출마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자, 최 전 원장이 이제 사표를 내니까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좀 차별입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네. 뭐 두 기관 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대 감사원장의 역사를 보면 뭐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그만뒀다든가 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초로 본인이 정치를 할 의사를 비치면서 본인 스스로 네. 그 보장된 임기를 그만둔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긴 했으나 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장된 임기를 스스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정치 목적으로 채우지 않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걸 저희가 무슨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특별하게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차이가 네.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청와대 인사 논란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김기표 지금 이제 그만둔 반부패 비서관 인사는 좀 아니랬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혜숙 인사수석 뭐 책임론이 여당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 계속 김 수석은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청와대의 검증은
소위 국정원, 경찰 등 이런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난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뒷조사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그런 조난자료의 작성도 못하게 했고 그걸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것은 지금의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되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것은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또 국회 청문회가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3분의 1, 언론 3분의 1, 국회 3분의 1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사 동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인데 네. 청와대 같이 엄청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허술할까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누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책임은 안 질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아니 전체적으로 함께 네, 책임을 져야 될 알겠습니다. 문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요, 이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당시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윗선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친 네. 문제고 대통령이 공약을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네. 그리고 이것을 뭐 탈원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후세 세대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그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으니 그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좀 어두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저희를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1964년에 생겼는데요. 지금 네. 57년이 됐는데 57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딱 한 나라입니다. 최초의 네. 사례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을 잘해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6.25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루어왔고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고 왔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민주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왔고 그 속에서 함께 해왔던 위대한 국민의 덕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충분히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세계 질서의 소비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계 질서의 생산국으로 바뀌는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대통령 소통수석이었습니다.